네,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고민해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롯데 하이마트에서는 영업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제한은 없고요.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S1에서는 첨단 보안직 5급의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취업보호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청혼아이스에서는 물류 재고 관리를 담당할 수원 물류센터의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으로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때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든듀에서는 백화점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백화점 또는 주얼리 판매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주얼리 학과 전공자와 관련 학원 수료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17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고민도 덜어주는 시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말 이제 봄이 정말 많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트가 또 네. 이렇게 한번 바뀌니까 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약간 수십 냄새도 나고. 그렇죠? 네, 산뜻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또 단장을 했는데 아니 정말 취업이 보이는데 요즘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박미연 선생님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취업이 보인다를 통해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이제 진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로탐구라는 진로 교과목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와,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수업 내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방송을 잘 보신다면 오. 사실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박미연 선생님이 아니라 박미연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아, 그런가요? 아,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자, 박미연 교수님과 함께하는 취업이 보인다. 자, 요즘 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 진행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채 선발 인원에 대해서 좀 많이들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데 예년보다 줄어든 곳이 많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좀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월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대 그룹들이 상반기 공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도 바로 3월부터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학기가 되고 수업 일수가 3분의 2 이상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대졸 공채를 통해서 요즘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9년 취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 보실 수 있도록 2019년도 채용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 채용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서바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이요? 네. 생존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매우 그 취업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쟁, 그래서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존의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바이벌은 실제로 이제 채용 트렌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S는 스케일 다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의 그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조금 작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U 같은 경우는 under one roof라고 해서 우리가 한 지붕 안에 모인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구직자들이 공기업이라는 그 지붕 안에 좀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기업의 채용은 줄어들고 또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공기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은 리코어라고 해서 다시 핵심에 집중한다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탈스펙,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핵심이 되는 하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직무에 딱 맞는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하면 전략적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바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경유하다,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든 혹은 이제 중소기업이든 실제로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일단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는 이그노얼인데 이제 무시한다. 그러면 뭘 무시하느냐? 정확히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작년에 굉장히 이제 핵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정자가 있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기업에서 서류를 통과하는 배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는 거의 이제 무시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V 같은 경우는 Verify with Test인데 말 그대로 시험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그러면 가려내는데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고요. A는 많이 들어보셨을 AI 인터뷰. 그래서 네. AI가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L의 경우에는 런 인터뷰라고 해서 면접을 공부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면접을 회사에서 직접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화를 통해서 질문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채용 문화라든가 채용 시스템 또 이제 채용 인재상, 채용 전망까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채용 트렌드 먼저 키워드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채용 문화 트렌드라고 하면 2019년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기업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규모로 공개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직무별로 필요한 인원만 수시로 모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채용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꼽은 2019년의 채용 문화 트렌드 첫 번째는 바로 직무 중심 채용 그리고 경험 중심 채용의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이 직무 중심 채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맞춤 스펙, 그러니까 온 스펙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흥미라든가 능력을 고려해서 직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들,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준비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문이 굉장히 좁아지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채용 문화 트렌드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블라인드 채용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 진행하는 기업들, 뭐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채용 트렌드 두 번째가 블라인드 채용의 확산입니다. 향후에 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이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확대가 점차 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 특색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채용 전형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뽑으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요. 2019년에도 이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고도화한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서 실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직무 역량을 키우려면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먼저 뚜렷하게 하고 그에 맞는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그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취업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포트폴리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흔히 좀 생각을 하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취업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에 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쌓아두고 정리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스펙 위주로 이력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맞는 실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등을 조금 분야별로 상세히 정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경험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이제 취업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 분석을 미리 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나만의 조금 전략을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19년 채용 인재상 트렌드를 좀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그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인재상도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0년간 그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10년 전이었던 2008년에는 창의와 도전 그리고 전문성 도전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인재상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개념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이 도전 정신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재를 원하셨는데 2018년에는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 전문성, 그리고 원칙과 신뢰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 이상으로 직원 간에 조금 협력을 통해서 타인의 말을 좀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도 얘기함으로써 조금 같이 일하는 그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그 디지털 혁신 인재가 아무래도 대세인데요. 이 디지털 혁신 인재의 역량과 인재상을 좀 살펴보면 협력과 소통,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창의 융합, 정보 능력, 실행력, 자기 혁신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소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시되는 협력과 소통을 실제로 실천하는 인재를 얘기하고요. 창의 융합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물과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성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보 능력은 요즘에 이제 사실 지식은 더 이상 이제 인터넷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높은 사람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 빅데이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과 같은 그런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이야기하고요. 실행력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혁신의 경우에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뭔가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 그리고 또 조직의 그런 성장 속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019년에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원하는 걸로 네, 좀 생각을 맞습니다. 해두시면 어느 정도 자소서라든지 면접을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 채용 시스템 트렌드를 좀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좀 시스템 하면 이 AI, 네, 예, 맞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가볍게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제가 서바이벌에서 설명드렸던 그 A가 AI의 A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 AI 시스템이 이제 시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아마 2019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대규모의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채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서서히 더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채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재를 선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담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담당하거나 혹은 이제 일부 부분을 이제 AI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그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특히 지원 동기 또 직무 경험, 직무 역량 등에 있어서 그 회사의 특성이라든가 인재상 그리고 지원 직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AI 시스템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작년만 해도 롯데그룹에서 또 그 CJ,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같은 기업들에서 그 1차 서류 전형에서 AI를 도입해서 이미 실시가 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아무래도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도입할 전망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그에 맞게끔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뭐 이미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좀 했으니까요. 실제로 좀 기업의 어떤 채용 현장에서 AI를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롯데그룹의 경우에는요, 그 기존에 이미 롯데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원들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그 자질이라든가 특성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들과 얼마나 잘 맞는지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이다스타 IT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인 만큼 그 AI 솔루션에다가 뇌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SK그룹은 이제 계열사 중에 SK CNC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IBM에서 지금 하고 있는 AI인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프릴이라는 새로운 그 플랫폼을 제작을 이미 한 상태고요. 서류 심사에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CJ그룹이라든가 또 이제 기아자동차의 경우에서도 그 서류 평가상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검토를 AI가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그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질문들이라든가 상황 질문들을 AI가 함으로써 그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면접을 볼 때 그 결과물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AI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AI 면접이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 지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되거든요. 이제까지 좀 시도를 많이 해봤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 AI 면접이라는 게 완전히 좀 합격을 좌지우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AI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걸러주는 작업. 그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아직도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회사명을 실수로 잘못 쓴다거나 아니면 네.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초기적인 단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면접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AI의 결과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결정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준비해 왔던 것처럼 차분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19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분석을 다 활용을 해서 채용 전망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올해 채용 시장 전망 저희가 밝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밝다고 대답을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그 성장 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상승되기보다는 약간 하강 측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의 가능성도 동시에 낮아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수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가 조금 약화되고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소비도 점점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조금 밝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이제 굉장히 반도체 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그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ITC 산업 같은 경우에도 후퇴의 국면이고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석유화학 분야도 조금 후퇴 국면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차, 철강, 조선업 등 같은 경우에도 내수 부진으로 조금 그 침체 국면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채용 시장도 덩달아 좀 어두운 전망이 예측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채용 시장이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 취준생뿐만 아니라 이 특성화고 학생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체적인 규모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중견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0% 조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대신 저희가 이제 고졸 채용과 관련돼서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직업 계고를 나와서 고졸 학력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 그리고 취업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업의 고졸 채용을 조금 확대하고요. 또 고졸 취업 후에 우리가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강화, 그리고 또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조금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1990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36,0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런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23,000명가량 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올해 그러면 이 공무원 분야에서의 특성화고 학생 채용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국가직 지역 인재 구급 채용이 있고요, 고졸 채용이 있고 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구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부사관 선발 규모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모두 다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선발 인원을 조금 살펴보면요, 직렬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113명 예정되어 있고 회계직도 15명, 세무도 25명, 관세나 통계 각각 2명이고요. 일반 기계도 10명, 전기, 화공, 일반 농업, 또 산림자원, 식품위생, 건축, 전상개발, 전송기술 등 다양한 직렬에서 채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일정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면 우리가 원서 접수가 방학 때 실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실시하고요. 필기시험은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0월 18일 면접시험을 거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함께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이 고졸 채용 확대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적정한 그 고졸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을 하고요. 이것을 이행하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채용 목표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에 고졸자 채용 비율이 또 앞으로는 더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측을 해보면 공공기관의 전체적으로 고졸 학력자 채용 비율은 한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나서 채용 인원 한 2,2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도 사실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살펴보시면 도로공사에서 240명의 일반직 채용을 하면서 고졸을 27명 지금 채용할 예정이고요. 수력 원자력의 경우에는 또 355명의 일반 채용에 고졸자 65명, 5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하는 공기업 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전, 그렇죠.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올해도 1,347명의 일반 채용을 진행하면서 고졸자를 무려 200명 채용할 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제일 많네요. 네,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이제 공업 계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 KPS에서도 일반 채용이 125명인데 고졸자를 110명이나 채용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도 29명의 고졸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상업계열 학생들이 준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90명 정도 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30명, 철도시설공단에서도 121명의 일반직을 채용하면서 10명의 고졸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2019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워낙 이 트렌드가 매해가 지날수록 그 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될 텐데 이걸 좀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아직 한 학기가 남았지만 이렇게 미리 방송도 보시고 미리 사이트도 찾아보시고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번 아까 저희가 채용 트렌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지원 직무라든가 관심 기업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미리 저희가 여러 번 사이트 같은 것들 많이 안내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직무라든가 관심 기업을 분명히 목표를 정하신다면 좋겠고요. 수시 채용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들어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취업 포털 사이트라든가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잡완료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쯤 공고가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은 무시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이후에 NCS라든가 인적성 검사와 같은 필기 시험의 비중이 강화가 되고 있고 면접도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다양한 전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내가 자격증부터 따고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실 텐데요. 원하는 결과들을 다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미현 교수님과 함께 2019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